유전 따윈 시작하겠습니다. 유전이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 피부가 하얀 아이는 사실은 흑인 부부의 아이랍니다. 피부가 백인처럼 완전히 하얗진 않지만 거의 백인에 가깝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7쪽에 있는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멘델이 살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란색 물감과 빨간색 물감을 섞었을 때 보라색 물감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반씩 섞여 혼합된 형질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김새를 부모님과 비교해서 부분적으로 자세히 관찰해보면 혼합되었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모자익식으로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는 아빠를 닮았는데 눈매는 얼마는 닮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이죠. 멘델 시대 당시에 물감으로 설명되는 이 혼합선을 처음으로 깬 사람이 바로 멘델입니다. 멘델은 유전 물질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입자의 형태로 자손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멘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멘델은 오스트리아에서 1822년에 태어나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거의 나이 29살 때인 1851년 교회의 후원으로 독일의 빈에서 3년간 수학과 자연과학을 공부했으며 1854년부터 14년간 수도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도원 생활 3년째인 1856년부터 교회 뜰에서 완두를 재배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7년 후에 멘델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1865년 식물 잡종에 관한 실험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멘델의 논문은 당시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의 사후 16년이 지난 1900년에 네덜란드의 식물학자 드프리스, 독일의 코렌스, 오스트리아의 체르막이 각자 유전 연구를 하다가 발견돼서 코렌스에 의해서 멘델의 법칙으로 명명돼서 오늘날 이렇게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원리와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멘델의 유전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유전 용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편은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 주요 원인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식 공부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먼저 형질은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생물이 지닌 여러가지 특성, 키가 크다, 콩이 노란색이다, 선생님처럼 성품이 온화하다 등등입니다. 대립 형질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서로 대립관계 있는 형질이죠. 키가 크다와 작다, 씨의 색깔이 황색이다와 녹색이다 등등.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즉 둥글다, 주름지다 등. 그리고 유전자형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라지알 라지알 또는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 순종은 호모라고도 하고 유전자 조성이 같은 같을 동의 동형 접합자, 즉 라지알 라지알 또는 스몰알 스몰알. 잡종은 뭐죠? 유전자 조성이 다를 이자를 써서 이형 접합자인 거. 라지알 스몰알 라지 스몰 y 또는 라지알 스몰알 라지 스몰 y 또는 라지알 라지 스몰 y. 다음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성과 열성입니다. 우성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우수한 형질? 아니죠. 흔히 우수한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열등한 형질을 열성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성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우성은 순종의 대립 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그리고 열성은 순종의 대립 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성과 열성을 교배하면 우성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를 길게 거듭하게 되면은 우성 형질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열성 형질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모든 별로 한번 토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우성 순종과 열성 순종의 교배 결과 만들어진 잡종 일대 겉모습이 모두 우성의 변형을 띠고 있지만 유전자형을 보면 유전자 조성의 비율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교배와 타가교배입니다. 자가교배는 자기 집에서 이루어지는 교배고 타가교배는 다른 집에서 이루어지는 교배입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식물은 암수 하몸입니다. 즉 한 개체가 꽃에서 적액이 있는 꽃가루를 만들고 또 알세포가 있는 배낭도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꽃가루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식물과 교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타가교배라 하죠. 이런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험 목적으로 제 꽃의 꽃가루를 자기 꽃의 암술머리에 붙여주게 되면 스스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자가교배 또는 자가수정 또는 제꽃가루바지라고 합니다. 맨델은 이 자가 수분을 이용을 해서 우성 순종과 열성 순종을 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타가 수분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꽃의 개체와 교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타가교배 또는 타가수분이라고 합니다. 맨델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더니 잡종 일대에서는 둥근 완두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둥근 완두를 자가교배 시켰더니 F2대에서는 이 둥근 거 3대, 주름진 거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맨델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F1에서 둥근 것이 나오는 것은 이것이 우성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F2대에서 둥근 거 3대, 주름진 거 1, 이것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의 부모가 얘인데 이 부모에는 없는 요 주름진 형질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델은 자신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맨델의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요 F1에서 나타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가설은 뭐가 될까요? 두 번째죠. 쌍을 이룬 인자가 잡종일 때는 하나만 표현된다. 즉 라지알과 스몰알 이렇게 잡종으로 있을 때는 이 우성 형질인 라지알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F2대에서 부모에 없는 형질이 나왔다. 이것은 참 설명하기가 곤란했었을 텐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가설은 가설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유전자는 항상 이렇게 쌍으로 유전인자는 쌍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3번에 쌍을 이룬 인자가 생식세포로 가 만들 때는 분리돼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요 밑에 그림을 참고를 하게 되면은 요 이제 P대에서 그러니까 요 라지알 우성 순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식세포가 둘 중에 어느 거가 오더라도 R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는 어느 거 오더라도 스몰 R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라지알, 스몰 R 이런 조합을 갖게 되는 F1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자가교배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오게 되는 것이니까 라지알 아니면 스몰 R. 그래서 이제 요것이 자가 수분 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때를 보면은 라지알 조합과 라지알 스몰알 조합 그리고 여기도 라지알 스몰알 조합 여기가 스몰알 조합이 돼가지고 둥근 거 하나 둘 셋 그리고 주름진 거 하나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82쪽에 유전자형과 표현형 예상하기를 보면은 그 과정은 이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고 F2대에서 1대 1에 1이 나오죠. 그리고 이 표현형을 보면은 요 세 개가 둥근 것이고 요 하나가 주름진 것이 돼서 3대 1이 됩니다. 한 가지 형질에 대한 잡종은 단성 잡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대립 형질에 대한 잡종은 양성 잡종.
이 세 가지 대립 형질에 대한 잡종은 삼성 잡종이라고 합니다. 멘델은 단선 잡종에 이어서 양성 잡종 실험을 해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둥글고 녹색인 완두와 둥글고 황색인 완두를 교배를 했더니 F1에서는 이렇게 둥글고 황색인 완두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을 자가 교배를 시켰더니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의 교배 결과가 이렇게 이런 퍼넷 스퀘어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둥글고 황색인 완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그리고 둥글고 녹색인 완두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주름지고 황색인 완두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가 하나. 그래서 9대 3대 이렇게 3대 3대 1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9대 3대 3대 1로 분리게 되는 것은 무슨 비? 표현형의 분리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유전자형은 여기 보면은 라지알, 라지와이, 라지와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라지알, 라지와이, 스몰 와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라지와이 이런 것도 있고,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 와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 스몰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 와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몰알, 스몰알, 스몰 와이, 스몰 와이. 지금 선생님이 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종류를 쭉 보면은 9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현형과 유전자형의 분리비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었지만은, 멘델은 각각의 형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선 단순화 시켜가지고 둥근 것과 주름진 것만 보면은 일단 4개씩 이렇게 묶어서 볼까요? 둥근 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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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진 거 이렇게 4개. 그래서 하나, 둘, 3대 1. 형태만 보면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이렇게 3대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색깔만 볼까요? 노란 것과 녹색이 있죠. 자, 녹색은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녹색이죠. 역시 그러니까 몇 개죠? 4개 대 4개씩 3개면 12개. 그래가지고 12대 4, 3대 1 해서 요 3대 1이라고 하는 요 비율은 단성 잡종에서 분리의 법칙에서 나왔었던 그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F2대에서 단선 잡종일 때와 똑같이 각각의 형질이 3대 1의 비율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보고, 멘델은 양성 잡종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각각의 형질은 각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유전이 돼서 이렇게 3대 1의 비율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의 법칙, 즉 개개의 형질은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28쪽 프린트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우성과 열성, 여기서 주름진 거가 1850, 둥근 거가 5474. 우성은 둥근 거, 그리고 열성이 주름진 거. 요 계산을 하면 2.96대 1. 요 표에 나오는 것을 쭉 지금 옮겨 적어 보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대충 약 3대 1 정도의 비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멘델의 실험 결과입니다. 다음은 28쪽 하단에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잘 봐둘 것은 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이 염색체들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식세포가 라지알, 라지와이 또는 뭐 라지알 스몰 y, 스몰 y 또는 라지알, 스몰 y 또는 스몰 r, 라지 y가 이런 과정, 우리가 전에 배웠던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이런 상동 염색체 간의 그 행동에 의해서 이런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F1의 생식세포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이렇게 같은 비율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 F2의 유전자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표현형은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자, 근데 표현형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글로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런 유전자형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라지 R 다시, 라지 Y 다시. 요 다시 뒤에는 라지 R이 오든 스몰 R이 오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지 R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둥근색이 되는 거고 라지 Y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노란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이것은 유전자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표현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79쪽의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 발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멘델이 있을 당시는 염색체나 유전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을 때죠. 그래서 멘델은 이제 자신의 유전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어떤 개념,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서튼의 염색체설, 서튼은 1902년에 이 염색체설을 내놓게 되는데 여기 보면 유전인자는 염색체 존재하며 염색체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된다. 이분은 세포 분열 과정을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이 염색체를 실제로 보고 멘델의 유전인자가 이 염색체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염색체설을 내놨습니다. 그 뒤 1926년 모건 초파리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일정한 위치에 존재하며 근데 이제 위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런데 염색체 표면이 있는 게 아니고 염색체가 염색사가 응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는 삼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모건은 유전자설로다가 내놓은 것입니다. 29쪽의 연습 문제 답만 공개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의 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설은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연습 문제 2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연습 문제 3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 4번은 2번. 해설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